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경희대학교 스마트팜과학과의 배도찬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시아 지역 국제개발 협력 사업과 제가 경험했던 ODA 전문가로서 지역 및 섹터 전문가로 아시아에서 활동했던 그러한 경험들을 살려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이카라고 하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최근까지 이제 근무를 하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그 코이카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또 코이카의 그 CLMV라고 하는 그 동남아시아의 4개국이죠. 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그리고 비엔남 이렇게 4개국에 대한 지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브리프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섹터는 이제 농업 분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 대한 사업 발굴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간략하게 코이카에 대해서 좀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이제 20년 전이죠. 2002년도에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위해서 이제 미얀마라는 곳으로 이제 파견을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코이카라고 하면 주로 봉사활동, 봉사단을 보내는 단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후에 또 후술하겠지만 봉사단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무상원조 사업들이나 또 그 밖에 프로젝트라든지 마스터 플랜 사업 또 긴급 구호 같은 것들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이카는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면 외교부 산하의 이제 준정부 기관이고요. 작년에 이제 설립된 지 정확히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무상원조 전담 시행 기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상원조라는 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이카뿐만이 아니라 각 정부 지자체 또 그 부처 산하의 무슨 청이라던가 법무부라고 하면 법제처 농업 관련된 농림부 산하에서는 농촌진흥청이라든지 관련 원에서도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코이카는 이제 무상원조 전담 시행기관으로서 전체 그 무상원조 금액의 한 5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이카를 한번 살펴보시면 나머지 부처별 ODA라든지 이런 것들의 흐름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측 지도에서 간략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현재로는 약 전 세계 44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시아 태평양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미얀마에 이제 2002년에 이제 파견이 되었고요. 네, 요 2001년에 이제 사무소가 개설한 시기가 2001년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코이카의 미션과 비전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 읽어보자면 이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을 위한 상생의 개발 협력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략 방향이라든지 목표 전략 과제들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충분히 읽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우측에다가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그러니까 중점 분야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주로 섹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게 교육, 보건, 의료, 공공행정, 지역개발. 이제 지역개발은 농업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기술, 환경, 에너지 등을 들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범분야로서 성평등이라든지 ICT, 환경, 인권 이런 젠더와 같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리된 것이 이제 사업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이카는 이제 봉사단을 운영하는 단체일 뿐만이 아니라 프로젝트, 병원을 지어준다든지 학교를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농업과 관련한 어떠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나 개발 컨설팅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잘하는 지한파를 육성하는 연수생 초청 또는 그 각 대학에서 이제 석사 또는 박사를 이제 초빙을 이렇게 학생들을 불러서 석박사 학위를 공부를 시켜주는 이런 장학 제도 등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이제 코이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넘어가고요. 앞에서 이제 SDG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온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해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하죠. 그래서 읽어보자면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 농업이 포함된 이제 빈곤, 식량, 질병 이러한 것들과 지구의 환경 문제, 기후 변화라든지 물, 생물 다양성 등 그리고 경제 사회적 문제, 주거라든지 노사, 고용 이러한 것들을 2030년까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17가지의 이제 주된 목표와 그 이제 하부에는 또 169개의 세부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적 이제 공동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DG에 대해서는 이미 그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그 수강생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코이카에서 지원하는 44개 국가 그 이상에 되는 이제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지원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를 아까 CLMV 또는 CLMV에다가 VIP까지 포함해서 이 6개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총 6개 국가의 그 지원 사업들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만약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관심 있는 몽골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의 국가에서도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지난주에 과제를 드렸는데 모든 이제 수강생분들이 굉장히 그 과제를 잘 이행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이라든지 본인이 관심 있는 그 섹터에서 어떠한 사업이 발굴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신 것을 확인했고 그 부분은 이제 두 번째 강의 토론 시간에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나라의 무상원조를 그 하부에 보시면 코이카를 비롯해서 중앙부처, 청, 지자체에서 또 각각의 이제 전문성이 있잖아요. 농업부에서는 그러니까 농림축산부에서는 농업에 대한 전문성, 법무부에서는 법과 관련된 그런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이카에서는 무상원조의 이제 주관기관으로서 이러한 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보시면 CLMV 4개국이 조금 오래전 데이터이긴 한데 2017년 기준으로 상위 5개국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CLMV 국가 4개가 다 소속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또 아프리카의 이제 ODA와 관련된 이제 큰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이렇게 있는데 에티오피아가 4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코이카 내부의 예산이라고 하는 거에 그 크고 적음에 따라서 어떠한 국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원 규모가 많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정부 대 정부에서도 그러한 그 도움의 필요성이랄지 앞으로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그 잣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지난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신남방 그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아세안에 대한 무상원조를 올해죠. 벌써 이제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올해까지 기존 그 4, 5년 전 기준 대비로 해서 2배까지 확대하겠다. ODA 예산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정책이 현 정부에까지 이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발굴이 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2019년 제가 앞에서는 2017년도 자료를 보여드렸잖아요. 2019년도를 봐도 이 연도별로 약간 그 플럭추에이션 약간 차이는 있는데 베트남이랄지 또 미얀마 최근에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2위는 아니겠지만 2019년까지는 미얀마가 2위를 랭크하고 있었고 라오스도 6위권에 있었고 저희가 또 좀 찾아볼 필리핀도 여기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LMV 4개국에 대한 매핑을 일단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려 보겠는데요. 다음 장에서 보다 이제 각 국가별로 어떠한 사업들이 각각의 국가별로 그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 매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 국가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CLMV에다가 IP,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가별 사업을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제 CLMV에서 C가 의미하는 캄보디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농업 섹터 전문가였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주로 이렇게 녹색으로 좀 표시를 하였고요. 또 그 밖에 수자원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했습니다. 이미 저희가 과제를 통해서 그 여러분들에게 이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그 매핑 자료를 한번 공유를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그 관심 있는 국가에 대한 자료는 이미 확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한 사업이 인근 국가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캄보디아 하면 어떤 그 문화 자원이랄까요? 그게 떠오르시나요? 네. 앙코르와트 같은 이제 문화 유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국가별 특성에 맞는 읽어보면 앙코르 유적, 프레아피투 사원과 뭐 코끼리 테라스를 이제 보존하는 이러한 문화 사업들이 국가의 특성에 맞춰서 발굴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말씀드렸 또 그 밖에 뭐 농업 사업은 당연히 이제 농업 국가이다 보니까 많이 있겠고요. 그 밖에 뭐 소외 지역에 대한 그 모자 복원 프로그램이랄지 뭐 건강 형평성 및 향상에 대한 프로그램, 또한 뭐 코로나를 비롯해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체제 이러한 것들도 그 코로나 사태가 그 발발하고 나서 되게 긴급하게 이제 그 시적절하게 사업이 발굴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라오스 같은 경우도 농업 국가이긴 하죠. 그래서 뭐 전체의 한 대략 카운팅만 한다면 뭐 3분의 1, 뭐 4분의 1 정도는 농업 사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직업훈련원 또는 이제 저희 쪽에서는 뭐 티벳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긴 하는데 직훈원 사업 같은 것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는 이제 한국 라오스 직업기술 개발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공과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전기, 전자, 뭐 컴퓨터, 뭐 자동차 이러한 그 공업기술 중급 인력을 여기 이제 티벳 훈련원에서 생산을 하게 되고 이러한 분들이 이제 한국의 뭐 오토바이 회사라든지 자동차 회사 또는 산업연수생 등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라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측 상단에 보면 특이하게 그 이 지역 이름이죠. 네, 시엔쿠항, 뭐 후아판주를 포함해서 이제 뭐 불발탄 피해 지역에 대한 이런 불발탄을 제거하는 사업들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여기가 베트남과 인접한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오발탄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지금도 농사일을 하시다가 그런 불발탄들이 터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뭐랄까요? 그러한 것들을 좀 평화롭게 이제 불발탄들을 제거하는 이러한 사업들도 제가 뭐 평화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붙여보았지만 이러한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리스트는 또 본인의 전공에 맞춰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앞뒤로 뭐 3, 4년 정도 이 프로젝트 기간 동안 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근무를 했던 이제 미얀마인데요. 미얀마는 특이하게도 전체 사업 중에 절반가량이 이제 농업 사업이었습니다. 그만큼 농업에 대한 뭐 그 나라의 중요성이랄지 이런 게 뭐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 ICT를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 소외 지역, 굉장히 그 먼 거리에 있는 그 외곽 지역, 그 바운더리 지역에 있는 농촌 지역도 이렇게 농업 개발 사업에 참여를 시킨다든지 또 농업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미얀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메콩 5개국 중에서 가장 이제 세로로 길게 뻗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물 다양성의 그 종 자체가 굉장히 이제 다양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래쪽부터 위쪽까지 그 모든 지역을 이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얀마의 뭐 네피도란 지역 그 수도 지역에 이제 생물 다양성 센터를 짓는 사업도 어느 정도 이제 추진이 되었었는데 현재는 뉴스로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뭐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약간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얀마에는 또 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직훈원 사업 같은 것들도 개도국에서는 어느 정도 다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 베트남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트남은 뭔가 앞에 세 개 국가와 좀 다르시죠? 그만큼 프로젝트 맵이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뭐 2017년, 2019년, 아마 최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도 뭐 2021년, 2022년에도 아마 가장 그 하이에 랭크되어 있는 국가는 아마 베트남일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CLMV에서 나머지 세 개 국가는 어느 정도 농업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농업 사업, 녹색 프로젝트가 녹색으로 이제 박싱된 프로젝트가 많이 포진하고 있는 걸 보실 텐데 베트남에는 뭐 세 개 혹은 뭐 축산까지 포함해서 한 네 개 정도 사업이 있고 그 밖에 다양한 사업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베트남은 어느 정도 산업적으로 거의 중진국 수준까지 이제 개발협력계에서는 그 수준이 올라왔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의 농업 사업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뭐 법과 관련된 인민법원 재판 절차의 투명성 강화라든지 뭐 그 밖에 한배 과학기술원 V키스트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베트남의 그 카이스트를 우리나라의 카이스트를 모델로 지어주는 이런 과학기술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코이카 사업 중에서 그 예산으로도 가장 큰 무상원조에서 3,500만 불, 약 40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베트남의 키스트를 지어주는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뭐 수자원 관리라든지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어느 정도 정말 그 나라의 경제나 수준 자체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그 사업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뭐 금융 분야의 뭐 경보 시스템, 하노이 뭐 도시철도 이러한 것들,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네, 그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이제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죠. 이제 해양부, 내륙부를 포함해서 이 사업을 보시면은 뭐 환경 사업, 이제 해안 쓰레기 처리를 하는 이러한 강화 사업이라든지 그 자카르타라든지 이런 쪽에 교통이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광역, ITS 뭐 사업과 관련한 그 마스터 플랜 사업 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밖에 뭐 홍수라든지 또 수도를 옮기는 그러한 그 최근에 일련의 그런 뭐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 자카르타 지역을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수도 이전이랄까요? 그런 쪽을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도 현재 발굴이 되거나 이미 기수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필리핀인데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농업 사업이 아직 많이 발굴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밖에도 굉장히 편차가 심하게 또 마닐라라든지 또 몇몇 그 대도시들은 그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이제 잘 사는 그 메가시티급에 속하기 때문에 보시면 뭐 조세 분야의 전자정부를 이미 구축하는 사업들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서 환경과 관련된 뭐 해양 쓰레기, 뭐 재해 경감, 뭐 수자원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 동남아시아 국가 총 6개 국가에서 현재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미얀마에 뭐 약 총 7년, 그중에서도 이제 최근 5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어떠한 이제 농업 섹터에서의 그런 사업을 발굴을 했고 또 운영을 했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로 들어가기 앞서서 뭐 간략한 미얀마 개항을 한번 살펴보면요. 미얀마는 이제 2008년 정도까지는 이제 수도가 양곤이라는 그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6년이네요. 2006년에서부터 이제 천천히 이제 수도 이전 계획을 수행을 해서 현재는 네피도가 행정 수도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제 그 한 미얀마의 수도가 이제 되었죠. 네, 인구는 한 116만 명 정도가 이제 거주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경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아직까지는 이제 양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인종을 가지고 있고 GDP나 이런 것들은 다른 동남아 국가와 비슷하게 굉장히 낮은 그 하위 중소득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면적은 이제 한반도의 한 3배 정도, 남한의 한 7배 정도가 되고요. 인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한 약 5,300만 명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교도들이 90% 정도를 이제 차지하는 불교 국가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서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젝트가 어떠한 식으로 이제 발굴이 되는지를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수원국이 원한다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가 그냥 뭐 툭 이렇게 생겨나거나 아니면 한국 정부, 우리나라 측에서 이제 그 사업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 발굴 시에는 그 국내외,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그 수원국이라고 할 수도 있는 해당 국가에서의 그러한 정책 부합성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추후에 또 사업 개요서를 이미 확인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러한 기존의 프로젝트 이외에도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 어떤 식으로 이러한 그 원조 사업, ODA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최근에는 이제 뭐 혁신적인 개발 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CTS, IBS 및 IPS라고 하는 이러한 다양한 루트의 그 사업 발굴 그 방향이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농업에 대해서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 코이카에서는 한 5년 단위로 매번 이제 각 섹터별 중기 전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교육 쪽에 그 관심이 계신 분은 교육과 관련한 중기 전략, 또 뭐 보건, 뭐 산업 에너지 쪽은 각각의 이제 중기 전략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업 쪽이니까 제가 뭐 따로 읽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정책 부합성을 얘기할 때 국제사회에서 이제 뭐 SDG라든지 그 평가 또는 그 크라이테리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첫 번째로 먼저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서 수원국과 우리 정부에서 그 각 국가에서 이제 그 개발 정책으로서의 그 전략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수원국 정부와 또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CPS라고 하는 중점 협력 분야 해당 여부를 같이 이제 동일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수행하라는 코이카, 또 그 밖에 뭐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지자체의 그런 각각의 전략에 맞춰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가지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접근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혁신적 기술, 뭐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이 됐든 아니면 창업가 분들이 이제 어떤 개도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뭐 실제로 이런 사업이 뭐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많은 야자수랄지 그런 나뭇잎들이 이제 그냥 버려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뭐 압축, 뭐 드라이 가공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일회용 접시로 사용을 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아이디어나 기술만 있어도 코이카에서 그 스타트업을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예산도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꽤나 그 스타트업으로서 많은 그 시드 제로나 시드 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 사업 지원금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IBS라고 해서 인클루시브 비즈니스 솔루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기업들이 그 비즈니스를 영위를 할 때, 이제 개도국에서 영위를 할 때 그 개도국에서 그 뭐랄까요? 기존에 뭐 농사 쪽에만 이제 뭐 그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던 분들을 직접 공장이라든지 뭐 식품 가공 뭐 이런 쪽으로 고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농업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전기 전자 회사라든지 이런 그 기업들이 동남아시아나 그 개도국에 투자를 할 때 한마디로 코펀딩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꽤나 많은 뭐 10억 단위로 뭐 몇십억 단위로 이제 중소기업이 만약에 몇십억을 그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그 사회적
그 임팩트가 그 개도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맞는 포션 뭐 77대 3이랄지 뭐 5대 5 이 기업의 그 규모에 따라서 그러한 코펀딩을 해주는 것이 바로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해외 투자를 할 때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떠안고 가게 되는데 그러한 그 리스크를 좀 분산을 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현재 그 코이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보시면 성공적으로 현재 정착한 회사들의 그런 퍼포먼스나 이런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미 근무를 하고 계신 뭐 업종이라든지 그런 파트 부분에 지금 만약 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한번 그 전략적으로 한번 지원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혁신적 파트너십, 뭐 이노베이티브 파트너십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뭐 두 개와 뭐 어느 정도 뭐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것은 이제 죄송합니다. 글로벌 굉장히 큰 뭐 빌 앤 멜린다 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으로 큰 뭐 펀딩 소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뭐 개인이라든지 기업이 어느 정도의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툴을 가지고 있는데 펀딩이 잘 맺어지지가 않을 때 그러한 것들을 이제 파트너십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제가 코이카 미얀마 사무소에서 이제 담당했던 사업들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매핑이 되어 있던 그 그림 그래픽 자료를 이제 테이블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꽤나 많은 이제 농업 사업들이 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뒷부분에도 사진 자료와 함께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셨던 부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함께 제목들과 함께 브리프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4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이제 담당자들이랄지 그 섹터를 좀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이 이제 농업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밖에도 뭐 거버넌스 사업, 또 직업훈련원이라고 하는 티벳 사업, 그리고 뭐 도시계획, 그런 산업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들이 이렇게 4개의 프로그램으로 그룹핑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농업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뭐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이제 그 새마을운동 사업을 기존의 우리나라의 이제 농촌 지역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변화시켰던 그 툴, 뭐 모델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미 그 1970년대에 그렇게 수행됐던 새마을운동, 또 우리나라에서 수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개도국에서 어느 정도 그 맞게 넘어가기에는 어느 정도 그 노력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농촌 공동체 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좀 변화를 시켜서 미얀마에서 이제 지역 개발 사업을 굉장히 큰 규모로 수행을 했었고요. 그 밖에 뭐 농업 기계화, 그러니까 개도국 모든 개도국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뭐랄까요, 농촌 지역의 리스크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제 도시로 떠나게 되면 이제 이농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뭐 레이버 쇼티지라든지 뭐 일꾼들이 없게 되는데, 그럼 뭐 필연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농업 기계화를 이제 수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굉장히 뭐 우수한 농기계 회사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 기계화를 이제 선도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면서 또한 경지 정리 같은 것들도 포함을 해서 농기계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선진 그 농업 시스템을 이제 소개하는 사업들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거버넌스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베트남에서는 그 교육 쪽으로, 과학 교육 쪽으로 그 V키스트라는 이제 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트남에 이제 카이스트를 이제 설립해 줬다라고 하는데, 미얀마에서는 이제 미얀마 개발연구원 MDI 이제 설립 사업을 이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KDI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이제 개발경제 시대 때 한국 뭐 경제 이제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그러한 모델이 이제 KDI인데요. 그래서 미얀마가 이제 경제 성장을 2010년 이후로 쭉 이제 하게 되면서 그때 그 정부 정책을 디자인할 그러한 싱크탱크가 필요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미얀마에 한국의 KDI 같은 그 기구를 설립해주는 사업을 진행했었고, 질문해 주신 분 중에 이제 그 변호사, 그 법무사
교수님께서 아마 질문해 주셨던 것 같은데, 법과 관련된 것도 그 개도국을 지원을 해주고 싶다라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나라 사례도 들어드리고, 미얀마 같은 경우도 그 법무부 산하 이제 법제처에서 법령 정보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주는 사업을 미얀마에서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매핑 자료를 보시면 이러한 그 법과 관련된 사업들이 뭐 아시아에서도 한 두세 국가 이상에서 이렇게 함께 진행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한 분은 또 현직에 이제 코트라에 계신 분도 한 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얀마 같은 경우도 그러한 코트라의 그런 뭐 수출 진행이랄지 그 무역 투자 진행을 위해서 코트라의 규모는 아니지만 코트라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 수립 및 또 그 기본적인 그 코트라를 그 모델로 한 그러한 그 사무소, 인스티튜트 같은 것을 이제 지원해 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직업훈련, 또 그 IT 회사에 다니셨던 분이 계셨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런 직업훈련을 통해서 전기전자에 대한 지원, 또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도 이러한 자동차 기술 훈련원 등을 설립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기술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뭐 우리나라의 그 공장에서 숙련된 기술자로 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하는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도시계획 및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력 소외지의 그 전력을 개선해 준다든지, 그리고 또 신공항이 이제 설립이 될 때 그 지역 또는 그 외곽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무상원조에서 이런 식으로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그 유상원조, 좀 더 규모가 큰 그 론이라고 하죠. 그 유상원조, 우리나라의 뭐 EDCF 자금이랄지 아니면 월드뱅크 또는 ADB 같은 곳의 펀딩을 이제 무상원조에서 나온 마스터 플랜이나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유상원조가 더 큰 규모로 들어와서 그 나라의 이제 경제 또는 산업을 이제 일으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뭐 고속도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 무상원조에서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타당성 조사가 이제 완성이 되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대규모의 이제 실제 인프라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는 너무 어떻게 보면 좀 큰 프로젝트, 뭐 회사랄지 뭐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는 것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코이카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쪽과도 많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NGO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분들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환경재단이라는 그 NGO에서는 그 일정 그 소수민족 마을에 에코빌리지를 이제 설립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위드라고 하는 NGO는 이렇게 식음료, 뭐 제빵 이런 쪽에 스페셜티를 갖고 있는 NGO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대도시 지역의 그 중퇴 청소년들에게 이런 식음료 분야, 뭐 뭐 커피라든지 이런 것을 바리스타 교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직업 훈련, 역량 강화를 하는 사업도 이렇게 영위를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구촌 나눔운동이란 곳은 뭐 영세 농가라든지 또 뭐랄까요, 카렌주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좀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그 보더 지역에 뭐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그런 그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진행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뭐 농업, 뭐 환경 이런 쪽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도 이제 개도국에는 음악이라든지 뭐 미술, 뭐 역사, 뭐 체육 이런 그 교육이나 인프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이란 이런 음악재단 같은 경우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역량을 통해서 뭐 음악 전문 교사 양성을 이렇게 실시하는 이러한 시민사회 협력 사업도 있었습니다. 네, 그 밖에 뭐 개도국에는 항상 이제 뭐 기생충이나 이런 질병과 관련된 기초적인 그런 질병 관리 사업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한국의 건강관리협회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기생충을 없앴던, 박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 뭐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CTS하고 IBS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미얀마에서 함께 그 일을 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CTS 같은 경우는 포이엔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은 이제 농업 부산물, 뭐 커피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취사연료를 그 개발하는 보급 사업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국내에서는 뭐 커피 찌꺼기를 통해서 방향제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 회사는 그걸 통해서 뭐 예전에 우리 무슨 번개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렇게 화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농업 부산물을 통한 그 재료를 만드는 그 기술이 있었고 이 기술만은 가지고는 크게 메리트가 없었겠지만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는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CDM 그 방법론과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그 미얀마에서 무수히 생산되는 그 땅콩 그 껍질을 통해서 이 원료를 만들게 되면 그 원료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탄소 배출을 저감함으로써 이제 탄소 배출권을 이제 획득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뭐 굉장히 큰 그 5대 기업 안에 들은 그런 에너지 회사를 통해서 뭐 투자도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반 회사와 함께 코워크를 하는 IBS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이제 국민은행. 국민은행에 혹시 전신이 여기에요. 주택은행과 그 다른 은행이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국민은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민은행은 예전부터 그 뭐랄까요 하우징과 관련된 무슨 주택 청약이랄지 이런 쪽에 대한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B국민은행이 미얀마 시장에 이제 처음 진출을 할 때 그 주택 건설 개발은행과 이제 같이 코어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금융 접근성을 이제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뭐 진행을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 해운홍수산이라는 곳은 그 우리가 이제 무슨 라면을 먹을 때 그 안에 흔히 야채 스프라고 하는 그 스프가 있잖아요. 그 야채를 이제 동결 건조해 가지고 만든 그러한 스프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뭐 한 2, 30%뭐 일본과 중국에서도 꽤 많은 그 마켓 셰어를 차지하는 회사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최근에 그 많은 그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제 탈중국을 통해 가지고 아시아라든지 뭐 베트남, 동남아로 이제 옮기는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제2의 그 생산 그 단지를 찾아서 그 미얀마에서 삐눌린 지역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고랭지 지역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이제 평창과 같은 굉장히 서늘한 지역을 찾아서 여기에서 하루에 뭐 몇백 톤의 뭐 양배추 이런 것들을 수매를 해가지고 그 지역 일꾼들을 직접 고용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동일하게 아보카도를 통해 그 농장 개발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뭐 오일을 추출하는 뭐랄까요 그 가공 테크닉이라든지 또 마케팅 같은 것들까지 지원을 하는 뭐 이러한 사업들도 그 발굴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너무 그 그림 같은 게 없어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이제 사진을 좀 몇 개 넣어봤는데요. 어, 제가 이제 2020년 8월에 들어오기 전에 그 미얀마에서는 2020년 4월, 5월부터 이제 코로나가 막 확대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농업 분야 전문가로서 그 코로나 사태에 맞춰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로 뭐 보건과 관련된 뭐 키트라든지 코로나 뭐 검진 키트 아니면 뭐 산소 호흡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저는 이제 농업 쪽에 있다 보니까 근데 동남아의 그 대부분의 나라들은 무조건 이제 그런 의료 시설이 없다 보니까 마을별로 이제 락다운 같은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을 간 이동이 어려워지니까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뭐 그러한 그 에너지 뭐 식품과 관련된 그런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태가 이제 막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농업부와 이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종자 키트를 마련을 해가지고 단가가 뭐 한 가구당 한 4불, 5불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약 한 20만 명이 이제 지원을 받게끔
굉장히 발빠르게 한 달 안에 이 종자 키트를 다 제작을 해가지고 그 마을 텃밭에서도 충분히 또 재배를 해가지고 이웃 주민과 그 채소라든지 뭐 곡물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했었는데, 그래서 실제 이 사업이 잘 되는지 한번 그 종자 키트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눠주고 한 달 뒤에 한두 달 뒤에 가봤더니 정말 뒤 텃밭에서 이렇게 뭐 호박이랄지 뭐 관련된 것들을 잘 재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이제 사무소로 복귀를 하려고 하니까 마을 주민분들이 이렇게 수확된 그 채소들을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뭐 선물로 나눠주기도 하고, 뭐 이런 사업들도 뭐 농업 프로젝트 중에 뭐 소소한 작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는 그냥 줄글로만 보여드렸다면 그 사업이 어떠한 뭐 목적이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메이저 프로젝트 몇 가지만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그 새마을운동 농촌공동체 개발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새마을운동 사업 같은 경우는 뭐랄까 개발협력계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호불호가 있다가 뭐 이런 좀 이야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의 그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 이게 그 뭐랄까요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마다 역사도 다르고 또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뭐 지역 환경이랄지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그 미얀마에서의 그런 농촌 공동체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좀 시행착오들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또 대규모로 이제 투자 및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함으로써 그 미얀마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았던 그 사업 결과를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왜냐면 그냥 탑다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정부에서 위에서 뭘 하라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내 마을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뭐 수행을 하겠다라는 것과 또 마을 간에도 어느 정도의 이제 그냥 떨어지는 돈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뭐랄까요 좀 능동적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 개발 협력에 어떻게 보면 그에서 나타나는 그런 뭐 문제점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총 115개의 마을을 저희가 이렇게 100개에서부터 점차 늘어나 가지고 확대가 돼서 115개 마을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 마을 간에 이제 연차별로 평가를 하고 또 마을 잘된 마을은 뭐 예산을 늘려준다든지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마을 간의 이런 경쟁과 약간 그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뭐 성공적으로 뭐 수행이 됐다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농업 사업을 할 때 농촌 지도가 이제 빠질 수가 없어요. 그 기술이 아무리 이제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농업 기술을 그 교육을 받는지 그걸 이제 농촌 지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익스텐션 시스템을 통해서 농촌 지역으로 이제 파급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미얀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이 농촌 지도 역량 강화 사업은 그래서 전국의 약 10% 정도를 커버하는 그 약 20개 이상의 타운십을 27개의 타운십을 저희가 모델 타운십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 거기 이제 현장에서의 뭐 기술 지도랄지 뭐 파머스 필드 스쿨이라고 하는 뭐 현장 수업 또 농촌 지도사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또 그와 관련된 뭐 분석들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농업 사업을 하면 이제 농림수산, 뭐 축산까지 이제 포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농업 쪽을 전공을 했지만 수산 쪽도 이제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를 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그 단백질 원으로서 뭐 종교적인 이유로 소고기, 돼지고기 또는 뭐 닭고기 등을 뭐 안 먹는 케이스가 꽤 많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동남아에서는 그렇죠. 뭐 민물고기라 특히나 이제 민물고기가 많은 그 주 단백질 원으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양식 사업을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뭐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는 무슨 국립수산과학원 이런 데 그 연도별 역사를 보면 예전에는 해외 원조라든지
아니면 일제시대 때 그렇게 지원이 됐던 시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연구소 또는 그 과학원이 설립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코이카에서 지어주는 이러한 수산 양식 그 연구소 같은 경우도 이게 10년, 20년이 지나게 되면 아마도 미얀마의 수산과학원 같은 그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화쿠 관리기술연구소 설립 사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개도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길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로지스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유통, 물류라고 이제 표현을 할 때 그 어떤 연구에 따르면 그 생산을 아무리 100개의 농산물을 잘 하더라도 이게 산간 지역에서 그 시장이 열리는 그 수도 지역까지 이제 6시간, 8시간 동안 트럭으로 옮겨질 때 40에서 60%까지의 그 수량 로스가 난다고 해요. 그만큼 수화쿠 관리, 패킹이랄지 아니면 수화쿠에 어떤 식으로 저온 저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미얀마는 다른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기술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서 이 수화쿠 기술연구소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식품의 안전성이랄지 저장법이랄지 그 밖에 패킹, 가공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간단하게는 이제 너무 한꺼번에 이제 많은 출하가 일어나게 됐을 때는 그 가격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잼이라든지 주스 또 건조 고추 같은 것도 이제 그 건조를 시키면 이제 고춧가루로도 나중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기술들을 이제 지원을 해준 사업입니다. 이 연구소 같은 경우도 아마 10년, 20년 뒤에는 한국의 식품연구원이랄지 이런 연구원의 전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농산물 유통 및 도매시장 설립 사업 같은 경우는 농민분들이 실제 그 생산을 했을 때도 그 제값을 받고 이제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개도국에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정보에 대한 격차 같은 게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옆마을에서 내가 생산한 깨가 한 바스켓에 얼마에 팔리는지 아니면 농약 여러 가지 이제 가격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락동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옥션 경매를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그 컬렉터들 또 수집상들이 이제 가격에 대한 이제 흥정을 훨씬 그 농민 친화적으로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농산물 유통 도매시장 설립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모델 같이 좀 차용을 해가지고 소비자의 접근성과 또 산지집화장, 경매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함으로써 선진 그 농산물 유통 체계를 이제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에아와디 델타 지역의 농업 및 관계개발 마스터 플랜 수립 사업인데요. 미얀마의 그 남서쪽에는 지도로 봤을 때 남서쪽에는 그 베트남의 메콩 델타에 버금가는 굉장히 큰 그 벼 생산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에아와디 삼각주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드넓은 쌀을 재배할 수 있는 평야를 통해서 미얀마는 이제 1930년대, 40년대, 50년대까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쌀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라는 그 영예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이제 군부 독재라든지 정치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환경적인 변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존보다 쌀에 대한 수량 같은 것들이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에아웨디 삼각주 지역을 농업과 이런 관계 인프라 시설을 어떠한 식으로 이제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이제 한국 정부에서 이제 수립을 해 주었고요. 이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드뱅크라든지 ADB의 자금을 끌어들여서 이 지역의 관계 시설이 이제 투입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높은 수량을 통해서 그 지역의 농민들이 많은 성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간단히 말씀드렸죠. 뭐 농업 기계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뭐 농기계 회사는 물론이거니와 그 보다 과학적이고 이제 효율적인 농업을 짓게 되는 이런 사업들도 있고요. 네. 농산물 수확 후 기술 관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이것은 이제 좀 2011년 정도에 지원이 됐던 사업인데 수학 후 관리 연구소가 설립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그 농민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강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